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부자리에 누워 귤을 까먹는 것 정도가 소소한 행복이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어지간하면 참고 견디는 저였으나 얼마 전에는 손윗동서였던 인간과 부딪힌 적이 있었답니다. 저를 까내리며 자신만 돋보이려 알랑방귀 끼던 손윗동서가 도리어 스스로의 추악한 모습을 들키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머님 생신이신데 상차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지? 어떤 선물 좋아하시는지 목록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잘 챙기고. 네, 형님. 내가 뭘 제일 중요하게 챙겨야 한다고 했는지 대답해봐. 네? 어머님 못 먹는 음식 있으니까 알러지 있는 건 주의해서 구매하라고. 그게 아니지. 음식 맛은 정성이니까 만들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사람 목숨 달린 거 지키는 거야 당연한 일 아냐? 저번에는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 문제에 제일 신경 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서로 알고 산 세월만 이제 2년은 다 되어간다. 언제까지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응애응애하고 있을래? 어머님, 제가 동서 야무지지 못한 거 말씀드린 적 있죠? 딱 그 사례가 지금 바로 보이네요. 너무 쥐잡듯 잡지 말거라. 그보다 너 보험 든다는 설계사분이랑은 얘기 좀 해봤니? 뭐다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구나. 안 그래도 어머님 보험금 수령받고 이래저래 신경 쓰실 거 많을 것 같아서 남편 쪽으로 수령인 일단 둔 거잖아요. 어머님 아프시면 그냥 저한테 돈 받으시는 걸로 바로바로 치료받으시고 나중에 남편이 그거 메꾸면 되니까요. 괜히 니들한테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구나. 그러다 병원비가 더 나오면 어떡할까 싶기도 하고. 에이, 어머님은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생각만 하시면 되세요. 번잡한 일은 저랑 동서한테 죄다 맡기시고요. 동서도 문제 없지? 네. 어머님 건강하고 잘 모시면 저야 좋죠. 사람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상차림 혼자서 하는 거 문제 없냐는 말이잖아. 그날 나 설계사분이랑도 만나보고 부동산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니까? 네네.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있겠어요. 꼭 말을 해도 뭔가 찝찝하게 한다니까? 내가 부동산 중개업으로 바쁘다는데도 그렇게 불퉁한 태도여야 해? 동서는 전업주부잖아, 전업주부. 그냥 둘이 같이 하면 안 되겠냐? 둘째 애기가 지금 불편해하는 거 훤히 보이는데 말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요. 내가 너 봐온 세월이 있다. 너 힘든 거 많이 참으면서 거짓말할 때 버릇이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절 안 따져도 된다. 어머머, 또 동서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대체 무슨 버릇을 갖고 있는 거래요? 저도 알려주세요. 동서 거짓말할 때 좀 추궁 좀 하게요. 그걸 말하면 니들 사이만 뻔히 나빠지지 않겠니? 같이 사는 집안이니까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내자꾸나. 입이 잘 떨어지지야 않겠다만 좋아한다 사랑한다 서로 나쁘끄러운 말도 해가면서 둘째 너는 진심으로 첫째 모시도록 하고 첫째 너는 윗사람으로서 더 감싸고. 네, 어머님. 아휴, 어머님. 전 윗사람이라고 누구 쪼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의 손윗동서는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면 온갖 알랑방귀를 다 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때에는 대놓고 돈동거리면서 이기적인 면모를 드러내곤 했었죠.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가급적 함께 시간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제가 내내하면서 잘 따른 덕분인지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고 매일 불러대던 게 손윗동서였어요. 동서, 내가 오늘 백화점 가려는데 따라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옷 구경도 하자. 내가 입던 옷 사이즈 맞는 거 있으면 동서한테 하나 줄 테니까. 아니에요, 형님. 제가 요즘 몸이 피곤해서요. 밥도 사줄 테니까 얼른 나오라고. 동서가 짐 안 들어주면 손목도 안 좋은 내가 어떻게 짐들 다 들고 다니겠어? 하나 있는 남편이라고 해봐야 나 신경 쓰지도 않고 있는데 동서라도 나 아껴줘야 할 거 아냐. 제가 매번 얻어먹기가 죄송해서 그렇죠. 내가 동서한테 사주려는 거 동서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돈이야. 어머님 보험금 받은 걸로 쓰는 거거든. 어머님한테 보험금을 받다뇨? 최근에 어머님이 병원 갈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게 다 노다지다 이거야. 눈먼 돈이라서. 병원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었나요?
나가는 거 나가는 거고 챙기는 건 챙기는 거지. 남편 돈이 내 돈이고 시모 돈도 내 돈이고 그러다가 서로 힘들면 챙겨주고 세상살이 두루뭉술 흘러가면 되는 건데 네 돈 내 돈 뭐 그렇게 따지고 앉았어? 그래서 같이 갈 거야 말 거야? 형님,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그래도 믿고 돈 관리부터 사소한 거 맡기는 거잖아요. 형님께서 돈 관리 이런 거 자신 있어 하기도 했고 또 이제까지 요량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믿고 맡겨준 돈을 마음대로 융통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머, 지금 동서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농담이면 모를까 나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그런다? 아니요. 제가 뭐라고 형님한테 훈계 같은 걸 하겠어요. 다만 믿고 돈 관리 맡긴 건데 그걸 마음대로 쓰는 건 나중에 좀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동서는 동서 인생이나 신경 써. 솔직히 동서 나이쯤 되고 서방님 나이쯤 되면 좋은 집 하나 서울에 가지고 있는 거는 평균이야. 그런 편견도 안 되면서 어디 남의 인생에 함부로 혼수를 두고 있어? 그리고 내가 돈을 빼돌리면 얼마나 빼돌린다고? 저는 형님한테 혼수를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믿고 신뢰한 사람들한테 배신을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거죠. 형님이 저번에 시계 샀다고 자랑하셨는데 어머님 보험금으로 받은 걸 아주버님한테 차게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 정도면 빼돌렸다고 할 만하죠. 그래, 동서는 늘 잘난 사람이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에 나는 나쁘고 알아서 챙겨 먹는 역할 할 테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게다가 어머님이 부동산 내 정보 듣고 많이 이득 보신 거 잊었어? 그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머님 많이 편히 봐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일이지. 그걸 아득바득 따지고 드는 거야? 동서 정말 나한테 한번 혼나볼 테야? 생각해보니까 제가 형님한테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화 푸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이번 한 번은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없어. 그리고 내가 시킨 거 앞으로 더 철저히 잘 생각하고. 동서가 지금 몸이 편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사람은 몸이 정신없이 바빠야 머리가 엄한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네. 고마워요, 형님. 배려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잘하란 말이야.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 되기 싫으면 내 말 잘 듣고 앞으로 선 넘지 말고. 알겠어? 손윗동서가 시모의 보험금이며 아주버님의 돈이며 본인의 돈인 양 함부로 써대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던 저로선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이를 지적받은 손윗동서는 오히려 저를 혼내고 핍박하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얼른 사과부터 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봤자 여우 같은 손윗동서는 발뺌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님, 저 사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고민 상담할 게 있어서요. 만약 주변을 믿는 사람이 어머님을 속이고 있다거나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거나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당연히 기분 나쁘고 안 좋겠지. 물론 그 사람한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들어와야 되겠지만 들어본다고 해도 기분 나쁜 마음이 풀리진 않을 것 같구나. 그럼 제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 이제라도 네가 말한다니 다행이구나. 사실 네가 나한테 상차림 해준다, 밥 차려준다, 뭐다 이것저것 해왔다만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돈 다 안 쓰고 남겨 먹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상차림하거나 어머님한테 뭐 드릴 거 있을 때 아낀 적 전혀 없어요. 내가 첫째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가 둘이만 있을 때는 나한테 쓰는 돈 아깝다고 그러고 그런 노동비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더구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형님보다도 먼저 이 집안에 시집왔고 어머님 훨씬 더 오래 모셨어요. 어머님 몸 아프다고 할 때마다 매번 간병하고 몸살 심했을 때는 물수건 하루 종일 갈아드린 적도 있고요. 제가 거짓말한다고 하면 바로 표정 캐치해서 알아차리시는 분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관찰력 좋으신 분이 왜 제가 거짓말하는 거는 잘 알아차리고 형님이 거짓말하는 건 못 알아차리세요? 너야 사람이 투명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있는 그대로 보이지. 하지만 첫째는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잖니?
그래도 첫째가 거짓말을 해서 얻을 게 없으니 너한테 뭔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너 시집 온 초반에는 시집살이도 좀 시켰고 힘든 일은 너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나름도 불만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어머님이랑은 이제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집살이 초반에 시켰던 것도 서툴은 저 위에서 그러셨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저한테 하듯이 형님한테도 거짓말하는 거 바로 파악하시고 지적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형님이 어머님께서 받을 보험금 빼돌린다는 거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째 애가 나한테 얘기하더구나. 네가 뒷담화하다가 걸리게 되면 분명 자기 걸고 넘어지면서 온갖 소리 짓거릴 거라고. 그래서 나는 네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잖니? 이렇게 되면 둘 다한테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다. 아니요. 어머님이 저 안 믿어주시니까 그냥 그런 셈 치세요. 네. 제가 돈 빼돌리고 상차림에 들어가는 돈 남기고 어머님한테 쓸 돈도 제 개인 주머니로 다 빼돌렸네요. 그만하거라. 아니요.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니까요. 내가 너 불편한데 억지로 거짓말하는 거 다 간파한다고 했잖니?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태도며 하는 말 보니까 내 돈 빼돌린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훤히 알 수 있겠더구나. 어머님, 저 정말 서운했어요. 전 어머님한테 늘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앞에서만 알랑방귀 뀌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첫째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오해를 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판단이 내려지는구나. 서운했다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어떡하겠니?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려면 윗사람으로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에 마냥 휘둘리고만 살아선 안 되는 거 아니겠냐. 만약에 네가 정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나. 물론 내 나름도 의심 가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럼 어머님께서는 제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안 믿고 형님만 이뻐하시는 것처럼 태도 정해주세요. 그러면 형님 분명히 신나서 꼬리가 밟힐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저한테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도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손 내밀었고 여전히 끈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뭔가 하나 확실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건 네가 정말 잘한 거다. 사람이 앞에서 하는 말이랑 뒤에서 하는 말 다르면 언젠가 꼬리가 밟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한테 네가 동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리 말해줬으니 널 절대 오해할 일은 없을 테니까 네 나름대로 애써 보렴. 그리고 정말로 고맙구나, 아가. 형님은 다른 이야기 또 없으셨나요? 미리 알면 제가 주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째 얘기로는 너 떠보려고 일부러 나쁜 말 할지도 모르고 그게 귀에 들린다고 하더라도 본인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걔가 여우 같은 구석이 있잖니?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찰하고 또 계속 의심하는 거지. 세상살이라는 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니? 그렇게 관찰하고 또 관찰하다 보면 늘어나는 통찰력이며 지혜라는 게 있는 법이다. 평상시에 제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캐치하시던 시어머니. 제가 돈을 빼돌리며 모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억울함 가득한 거짓말을 했더니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가 막히게 잡아내셨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것 때문에 종종 속마음이 들켜 서운한 일이 많이 생겼었던 저였지만 덕분에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니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었죠. 형님, 어머님 조만간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하시던데 그때는 참여 가능하신가요? 아, 노인네. 적당히 좀 싸돌아다닐 것이지 왜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나 몰라. 나이가 있으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쉬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못 돌아다녀서 안달이냐고. 사실 형님 입장 생각하면 힘든 게 당연하기는 하죠. 오, 동서 오늘 웬일이야? 웬일로 오늘 쿵짝이 좀 많네? 이런 얘기하면 싫은 티 팍팍 내더니? 어머님께서 며느리를 너무 막 굴리시는 거 맞기는 하니까요. 맞아.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얼른 돌아가셨으면 싶다니까? 사망보험도 들어놨겠다. 보험금도 나름 짱짱하게 나올 텐데 언제쯤 돌아가시나 모르겠다.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조금만 저희도 참고 기다리기로 해요. 아니, 사망보험금 돈 많이 받으려면 노안으로 죽어선 안 돼. 질병이든 사망이든 특약 드러났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죽는 게 더 확실하지.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또 괜히 돈 밝히니 뭐니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 아니지, 동서? 나는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노후에 물려주실 어머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야.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긴다잖아. 기왕이면 돈도 남기면 좋은 거고. 알죠, 알죠. 동서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네. 앞으로 이렇게 내 말 더 잘 듣고 끄덕끄덕하면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리고 괜히 지금 했던 말 사람들 귀에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알고는 있지? 사람들이 누구 말 더 듣고 따를지는 뻔한 사실이잖아? 네, 형님. 잘 알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조만간 보험 설계사 한번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야기해봐. 그리고 어머님이 어떤 보험 들었는지부터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죄다 꿰뚫어 놓고 있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서류들 보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생기는 기분이란 말이지. 한 살이라도 어린 동서가 내 쪽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 형님께서 그런 쪽에 박지 않으신가요? 또 말대꾸한다. 어머님 나이 들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야. 그러니까 보험 미리미리 가입해놓고 잘 타먹을 생각이나 하라는 이야기야. 내가 자꾸 가입하라고 하면 어머님 돈줄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동서가 이야기 좀 먼저 꺼내고 가입 권유를 하란 말이지. 이해가 가? 저는 손윗동서가 추천하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봤었는데 깔끔한 인상에 고급스러운 양복까지 입고 있고 전문적인 느낌이 많이 풍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죠. 형님이 샀다고 저에게 자랑했었던 시계와 동일한 것이 보험 설계사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결과는 참 놀랍더군요. 어머님, 이런 이야기 드리기가 좀 민망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형님이 남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랑 나 사이에 갈라놓으려고 이간질 한다던 애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라니? 형님이 예전에 샀다고 자랑했던 손목시계 있었거든요. 그게 한정품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되게 자랑했었는데 그걸 자주 만나는 보험 설계사가 차고 있더라고요. 어머님한테 화재보험 얼마 전에 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애인한테 실적 쌓게 도움 주려는 거 아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데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 가끔 제가 먼저 만나자고 형님한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친구들 만난다, 부동산 보러 온 손님들 만난다 핑계대면서 알고 보니까 보험 설계사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사진으로 증거도 많이 찍어뒀고요. 그래, 아주 잘했다. 물론 이게 확실한 증거라고는 할 순 없겠지만 둘 사이가 뭔가 있다는 심증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거짓말하고서 따로 만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네 말이 하나 틀린 거 없다. 그동안 내 보험금 빼돌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용돈으로 알아서 융통하고 나 돌봐준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었다. 근데 이렇게 내 첫째 아들 기만하면서까지 그냥 막 나가는 애니 절대 관둬선 안 되겠다 싶구나. 이걸 당장 요절 내든지 해야지.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네가 나름대로 조사 많이 했는데도 밝혀진 거 없었잖니? 그런 상황에 더 파본다고 뭔가 나오겠니?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지금이라도 다 까발려버리고 이혼을 시키든지 해야겠구나. 그동안 형님 패턴 보면 어머님 보험금 탈 일 있을 때마다 신나서 써대고 소비하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어머님께서 보험금 받을 일이 생기게 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말이 맞다. 네 지혜가 나보다 100배 1000배 낫구나. 내가 너한테 오늘 많이 배웠다. 어쩜 그렇게 똑똑한 생각을 했니? 어머님께서 사람을 잘 관찰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어머님 본받고 싶어서 형님 열심히 관찰했죠. 그랬더니 뭔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말대로라면 그 간악한 년을 단번에 붙잡을 수 있고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꾸나.
일단은 그러면 요리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말하는 게 좋겠구나. 제게 모든 시댁과 관련된 일들을 다 시키는 것은 물론 어머님의 보험 일까지도 일임해버린 손윗동서. 저는 이때까지 꾸준히 관찰해왔던 결과에 따라서 어머님께서 안 좋은 일이 있어 보험금을 탈 때마다 손윗동서가 신이 나서 뭔가를 저지를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죠. 어머님과 저는 말을 맞추고서 손윗동서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요리하시다가 화상을 크게 입으셨대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많이 바쁘다는 거 알고 있지? 그보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지. 동서는 늘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게 문제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침착을 유지하겠어요. 내가 알아서 일 마무리 짓고 갈 거니까 동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 어머님 잘 달래드리고 침착을 유지하란 말이야. 사람이 기분 좋거나 나쁘다고 함부로 경거망동했다가는 오히려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둬. 나이 더 많은 사람으로서 인생 지혜 알려주는 거니까 귀담아 들으란 말이야. 알겠어? 형님은 그러면 언제쯤 오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머님한테 얘기라도 해놓게 언제쯤 오실 수 있는지 대략이라도 알려주세요. 때 되면 간다니까 그러네. 왜 자꾸 짜증나게 사람을 보채고 그래? 일단 보험 설계사한테 이따가 연락 넣기나 해. 손윗동서에게 소식을 전하며 몰래 따라붙어 있었던 저. 손윗동서가 보험 설계사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에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며 자주 만나던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 추측 그대로 들어맞는 행동에 스스로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형님, 어머님께서 많이 아프시고 놀라시는 상황인데 같이 와서 보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첫째 며느리가 봐주고 챙겨주는 게 더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얼마나 다쳤대? 네? 많이 다치셨죠.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보험금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화상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다치는 것도 있고 피부 자체가 아예 절단까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낮추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야? 수량이는 당연히 장남 쪽으로 했겠지? 동서 이런 거 철저하게 내가 하라고 분명히 말했었잖아. 아주버님께서 돈 받는 것도 맞고 제가 철저하게 체크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화상으로 돈 받을 일이 있어야 아주버님께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겠죠? 지금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어머님께서 화상 입으셨다며? 내 남편이 돈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갑자기 말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어? 혹시 술 마셨어? 그러니까 장남이 받으면 대체 어쩌실 건데요? 너 곧 이혼 당하게 될 거고 울며불며 집안에서 쫓겨나게 될 건데 뭐? 너 지금 뭐라고 헛소리 하는 거야? 네가 전에 술 취해서 했던 이야기 기억해? 너 성격 개차반이라서 연애하려는 남자들은 많아도 결혼하려는 사람은 아주버님 딱 하나였다면서. 그런데 그런 아주버님에게서조차도 버림받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대체 뭐라고 헛소리 하는 거냐고. 알아듣게 이야기해. 어머님, 지금 나랑 같이 대기 모텔 들어간 거 보고 있어. 보험 설계사랑 바람난 거 다 알고 있다고. 어머님 다쳐서 대 기분 좋은 날이면 보나마나 뭔가 저지를 것 같았거든. 그래서 몰래 미행했었지. 뭐? 그거 범죄 아니야? 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너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고 자시고 댁은 이혼당할 걱정이나 하시라고요. 그동안 내 뒷담화하면서 어머님이랑 나 사이 갈라놓으려고 했었지? 댁도 똑똑하긴 하더라. 나쁜 말 하더라도 나 떠본다는 식으로 핑계 깔아놓았으니까 어머님한테 녹음 들려줘도 둘러댈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렇게 여우짓하는 것도 하루 이틀 이어야지.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 못 들어봤어? 어머님이나 나나 대기하는 김한질에 생각 없이 놀아나는 사람들 아니었어. 그걸 착각한 게 네 최대 실수야. 야, 안 닥쳐? 안 닥치냐고. 모든 시댁일을 저에게 다 시키고 본인만 점수를 따려고 했던 손윗동서. 심지어 이간질까지 하면서 어머님과 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들던 사람이었고 부동산 일을 하면서 큰 이득까지도 가져다 준 적이 있었기에 저로서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짐승도 아니고 본인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남을 험담하고 돈을 밝힌 데다가
다른 남자 놀아나는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기껏 터전을 잡은 부동산 중개업은 접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죠. 그 뒤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지만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던 경제적 상황에 성격까지도 안 좋은 여자였고 이젠 이혼녀 낙지까지도 생기게 되었으니 미래야 불보듯 뻔했죠. 저와 시어머니는 이 일을 통해 더욱더 돈독해져 지금까지도 엄마와 딸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심부름 좀 해라. 욕실 청소용 세제랑 두루마리 휴지가 다 떨어졌으니까 좀 사오렴. 그리고 쌀도 10kg짜리로 하나 사오고 간 김에 양배추랑 감자랑 호박이랑 배추도 좀 사와라. 나이를 먹으니까 무거운 걸 일일이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리고 장 다 보고 나면 그대로 와서 오늘 점심이랑 저녁 좀 해다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녁에 사러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라고? 저녁에 장을 보면 저녁도 늦게 먹어야 되잖아.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일해야 되거든요. 어머, 너 일 그만뒀잖니? 네? 얼마 전에 출퇴근할 때 쓰던 차가 하루 종일 주차장에 있는 걸 봤어. 하루 이틀이면 휴가였나 보다 하겠지만 거의 보름 내내 그대로 있더라. 이 정도면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했단 거잖아. 속일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직장에서 근무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재택근무가 도입되었거든요. 재택근무? 지금까지 직장에서 하던 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즉, 집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고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라서 전업주부처럼 가사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부업이란 소리네. 아니요, 부업이 아니라 그래. 뭐 아무리 멋진 말로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 집에서 일한다는 거잖아. 그게 부업이지 뭐. 그런 건 집안일하면서 짬짬이 하면 되니까 전업주부랑 다를 게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는 직장에서는 성과도 제대로 못 내는 직원이란 소리잖니? 설마 인간관계도 다 망친 거니? 집에서 혼자 틀어박혀 일하게 할 정도로 쓸모없는 직원이었구나? 재택근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락도 잘 주고받는다고요.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창피한 게 내 며느리라니 내 아들만 불쌍하네. 최소 시어머니를 도와주는 정도는 해. 알아들었으면 얼른 내가 시킨 거 사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해야 한다고. 시끄럽고 얼른. 알겠지? 못 해드려요. 이만 실례할게요. 뭐라고? 다음 날. 아가, 내가 부탁한 물건은 언제 사다 줄 거니? 밥하러도 안 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오늘은 빨래랑 청소도 좀 해줘야 돼. 얼른 와서 안 해주면 니네 집 집안일도 계속 쌓이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가드릴 수는 없어요. 왜 못 오니? 오늘 화상회의가 있거든요. 화상회의? 그게 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인터넷을 통해 회사 사람들과 함께 거래처와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 회사 회의는 무슨... 너 아직도 그런 말 하고 있니? 엄연히 업무의 일환인데요. 고작 부업하는 것 정도 가지고 회의는 무슨...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구만. 뭘 그래. 그냥 내 말이나 잘 들으면 된다니까 그러네. 얼른 끊든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 하고 여기로 좀 와라.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저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회의에 필수로 참가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은 못 가드려요. 너 진짜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어머니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야. 전업주부라면 더욱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업주부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러고 오길래? 고작 부업 정도로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얼른 오렴. 이제 회의 시작하니까 답장 못 드려요. 또 어딜 가? 실례하겠습니다. 아직 대화 중이잖아.
고작 부업하는 정도밖에 못하게 된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그래? 우리 현식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딜 건방지게. 안 되겠다. 당장 찾아가서 내가 교육을 좀 시켜놓든가 해야지 원. 내 말 안 들으면 이혼시킬 줄 알아.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며칠 후. 얘, 좀 너무하단 생각 안 드니? 며칠 전에도 모처럼 내가 찾아갔는데 회의네 뭐네 변명만 늘어놓고 방문까지 잠가버리고 말이야. 며느리 교육 좀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네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스스로 생각해야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얼마 전에 왜 그러셨어요? 어머,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랑 이러고 있어봐야 대화도 안 될 테니까 현식 씨랑 직접 대화 나누세요. 뭐? 현식이? 현식이가 뭐? 난 지금 너랑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 저는 이만 차단하겠습니다. 뭐가 어째? 현식과 엄마의 대화. 엄마, 이제 나랑 얘기하자. 우리 아들도 참 힘들겠다. 미영이 걔는 어쩜 태도가 그러니? 못 참겠으면 그냥 돌아와도 돼. 이혼해도 상관없어. 엄마, 우리 회사가 미영이 회사랑 거래한다는 얘기는 했었지? 어?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회사는 달라도 컴퓨터만으로 일이 가능하다는 점은 미영이랑 똑같아. 그래? 근데 미영이 걔는 이제 일도 그만뒀는데 상관없잖아 이제. 그런 것보다 미영이가 앞으로 전업주부로 앞가림을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엄마, 미영이 일 그만둔 적 없다고. 뭐? 엄마가 부업 하면서 이해하려고도 안 하는 재택근무 말인데 우리 회사에서도 근무 방식 개혁을 시작해서 나도 그 대상이 됐어. 뭐? 안 돼! 우리 아들까지 부업하면서 살겠다고? 그 회사 괜찮은 거 맞니? 좀 그러면 아빠한테 부탁해서 어디 다른 회사 이직 자리라도 알아보든가. 그게 아니라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건 근무 방식 개혁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하면 회사 경비 삭감에 도움도 되고 직원들도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기도 쉽고 하니까 그런 메리트를 생각해서 회사가 이런 방침을 내세운 거라고. 급여가 깎이는 일도 없어. 그래? 나랑 미영이는 스스로 자원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거야. 공사를 확실히 구별할 곳을 개개인에게 요구하고 집에 있는 만큼 가족들의 이해도 필요한 거야. 그런데 엄마는 내가 뭐? 얼마 전에 화상회의 때 말이야. 미영이가 집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단 말이야. 뭐? 심지어 한창 미영이가 발표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엄마가 미영이한테 한 말, 고작 부업하는 걸로 우쭐해하지 마. 전업주부랑 다를 것도 없으면서 내 말이나 잘 들어. 며느리가 어딜 건방지게. 내 말 안 들을 거면 니네 그냥 이혼해. 아니, 잠깐만. 엄마가 방문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게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회사 사람들한테 그대로 다 퍼져나갔어. 진짜? 나는 재택근무가 미영이네 회사보다 조금 더 늦게 도입돼서 그날은 회사 회의실에 있었단 말이야. 회사 사람들은 화 안 내고 동정해줬으니 망정인데 진짜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 현식아. 그리고 우리 집 열쇠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그날 분명 회의 전에 현관문 잠가놨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멋대로 들어왔잖아. 어떻게 된 거냐고. 그게 얼마 전에 니네 집에 갔을 때 장롱에 열쇠가 하나 더 있길래. 뭐? 그 장롱은 우리 침실에 있잖아. 거길 그렇게 함부로 들어갔다고? 너희가 하도 열쇠를 안 주길래. 주기 싫으니까 안 준 거지.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열쇠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엄마한테 하나 줘도 문제될 건 없잖아. 이 상황에서 잘도 그런 말이 나오나 보네. 뭐 이제 상관없긴 해. 이제 도어록으로 바꿨으니까. 뭐? 도어록 따는데 든 비용은 나중에 아빠를 통해서 청구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우리 조만간 다시 이사 갈 거야. 뭐? 이사를 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도 이제 재택근무하게 됐으니까 집안일을 도우라는 둥 하면서 말도 없이 찾아오면 일하는 데에 방해되잖아.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이미 한 번 그랬잖아.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부러 이사까지 가지는 않아도 돼. 믿을 수가 없어 이제. 상사조차도 이사 가라고 조언하더라.
그래도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그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가 우리한테 피해가 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어디로 이사 가는지는 알려줄 생각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마. 현식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엄마, 지금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는 해? 뭐라고? 엄마가 미영이한테 한 짓은 요즘 말로 시월드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모든 연락은 아빠를 통해서 하든가 해. 나도 이제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잠깐만, 현식아!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저와 남편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당일에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에게 방해받는 일 없이 무탈하게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간 후로는 새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의 상황을 들었는데 아직도 재택근무와 부업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가 어쨌든 결국 전업주부랑 똑같은 거잖아 라는 말만 하신다고 하네요. 틈만 나면 제 욕을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와 남편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시아버지 서재를 마구잡이로 뒤지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해야겠다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잠깐 연락되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말이야, 인터넷에서 쌀을 샀거든? 쌀이요? 마트에서 사면 들고 오는 게 힘들잖니. 그래서 인터넷으로 샀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로 모셔다 드렸을 텐데. 됐다, 그런 건. 그래서 말이야, 이왕 그렇게 사는 거 맛있어 보이는 특상품 쌀로 시켰거든? 특상품 쌀이요? 후불로 니네 집 주소에 배달시켰으니까 오면 좀 가져다 줘라. 어머님, 왜? 후불로 도착한다는 건 제가 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내가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 그 쌀이 얼마인데요? 한 5kg에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요? 그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돈을 내드린 게 벌써 몇 번째인 줄 아세요? 뭐 어때서 그래? 이러시면 곤란해요. 제가 대신 내드려도 돈을 돌려주시지도 않잖아요. 어머, 얘 좀 봐. 시어머니한테 돈 뜯어가겠다는 말이니? 뜯어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대신 내드린 돈은 돌려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쪼잔하게 굴지 마라. 넌 일도 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런 것도 정도가 있죠. 저희도 미래를 생각해서 돈을 모아두고 싶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것저것 사시는 바람에 최근 3달 동안 매번 목표했던 액수만큼 저축도 못했어요. 그건 너희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게 문제지.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리니? 관리 이전의 문제예요, 이건. 저번 달만 해도 다 합해서 57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아, 맞다. 나 다음 달에 친구랑 여행 간다. 여행이요? 제주도로 갈 거야. 5박 6일로. 그렇게 오래요? 여행 갈 돈이 있으신데 쌀도 직접 사시면 되잖아요. 아, 이번 여행비는 우리 지수가 내줬다. 형님이요? 지수가 얼마나 효년지 몰라. 내가 뭘 사고 싶다고 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다 해주거든. 네, 그럼 난 친구랑 커피나 마시고 와야겠다. 쌀은 좀 부탁할게. 어머님! 유빈아, 지금 연락 돼? 아, 여보, 출장 가서 고생이 많네. 고마워. 일은 끝난 거야? 조금 일찍 끝나서 지금 호텔 와서 쉬는 중이야. 근데 상의할 게 하나 있어서 연락했어. 무슨 일 있어? 내 일은 아니고 누나가 나한테 얘기한 건데. 형님이? 아까 핸드폰을 보니까 내가 일하고 있던 사이에 카톡을 엄청 길게 보냈더라고. 보니까 엄마가 누나 돈을 꽉 쥐고 있대.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일하는 직장이 엄마 아는 사람 회사거든? 아, 맞아. 들어본 적 있어. 그 관계를 이용해서 월급 통장을 엄마 계좌로 해놨나봐. 뭐? 그게 뭐야? 나도 오늘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건 누나는 그 회사를 그만뒀었대. 그래?
저 자식도 있는 미친 상사가 하도 들이대서 위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자진 퇴사를 강요했다더라고. 뭐 누나는 예전부터 이직하고 싶어 했으니까 퇴직금만 챙겨가자는 생각으로 자진 퇴사를 받아들였대. 이게 3달 전 얘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 뭐가? 아니, 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어머님이 3달 전부터 계속 인터넷 호불 결제로 물건 주문해서 나보고 결제해달라고 하시고는 한 번도 돈을 안 주셨다고. 아, 누나 돈을 못 쓰게 돼서 우리한테 빌붙기 시작했던 거구나. 참고로 오늘도 5kg에 10만원 하는 비싼 쌀을 결제해달라고 하시더라? 진짜로?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네 진짜. 아버님은 안 되는 거야? 안 돼. 아빠 지갑도 엄마가 꽉 쥐고 있거든. 아, 그렇구나. 이런 와중에 내가 내 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었던 건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서 엄마 인맥을 통해 취업하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왔기 때문이야. 그렇구나. 만약 어머님이 하라던 대로 했다간 지금쯤 당신도 그러고 있었겠네? 그러게. 아까 그거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 그럴만도 해. 그래서 누나 말인데. 아, 미안. 3,000%로 빠졌네. 아니야. 방금 그것도 중요한 얘기였긴 하니까. 하여튼 누나 얘기 좀 할게. 말해봐. 가장 중요한 게 누나 퇴직금이거든? 퇴직금? 누나가 퇴직금용 은행 계좌를 일부러 새로 파서 거기로 넣어달라고 회사에 부탁했대. 아, 그렇구나. 매번 월급 받는 계좌로 보내면 또 어머님한테 가겠네. 그래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본가를 나갈 생각이었나 본데 어떻게 된 건지 엄마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 뭐? 3달이 넘어도 퇴직금이 안 들어오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뭐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못하나? 이미 엄마가 다 쓰고 없다나 봐. 진짜? 뭐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이 어쩌고 했다던데? 어? 제주도 여행? 그거 나도 오늘 낮에 카톡으로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형님이 여행비를 내주셨다고 하셨어. 진짜로? 그렇게 됐던 거구나. 형님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나도 그래서 당신한테 연락한 거야. 일단 본가를 나가서 엄마 손이 닿지 않는 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 그러게. 내일 집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 응, 알겠어. 민찬아, 유빈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아니? 뭐야, 왜? 엄마 오늘 제주도 여행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행 중에 후불 결제로 물건이 몇 개 도착할 거니까 좀 받아달라고 유빈이한테 부탁해놨었거든. 근데 연락이 안 돼서 집까지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일 당장 써야 되는 거라서 받기는 해야 되는데 곤란한 상황이야. 유빈이는 지금 옆에 있어. 어머, 그래? 그럼 물건이 어떻게 됐는지 좀 물어봐 줄래? 어제 도착했을 거란 말이야. 아, 그거? 못 받지 않았을까? 뭐? 왜? 그 집 3일 전에 팔았거든. 뭐? 팔았다니? 이사 갔어. 어? 우리 그 집에서 이사 갔다고. 뭐? 이사를 갔다니? 그렇게 됐으니까 보냈다는 물건은 엄마가 알아서 택배회사나 판매자한테 문의해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 유빈이한테 부탁했는데. 그날은 안 된다고 거절했잖아. 그때 나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아니, 난 그냥 유빈이가 돈 내기 싫어서 핑계대는 건 줄 알았지. 그거 말인데 엄마 지난 3달 동안 유빈이한테 돈을 얼마나 내게 했는지 알아? 어? 벌써 150이 넘는다는데 언제 돌려줄 건데? 아니, 그건 다 알아.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었잖아. 그건 내 와이프가 무슨 ATM이야? ATM이라니 무슨... 그리고 누나도 마찬가지야. 지수? 난 다 알고 있어. 누나 퇴직금을 제주도 여행 가고 물건 사고 하느라 거의 다 썼다면서. 지금까지도 누나 월급을 엄마 돈처럼 써왔다는 것도 알아. 아니, 그건 지수한테 맡겨놓으면 돈을 계획적으로 못 쓸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계획적으로 돈을 쓰지 못하는 나쁜 얘가 여기 딱 있구만. 뭔 소리야.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 낭비벽은 가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금 집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물어보기가 무섭다고. 그건 그렇기 때문에 누나도 이사 갔어. 뭐? 지수까지 이사를 가다니? 당연한 일이지. 그게 왜 당연한 일이야? 내가 지수한테 새 일자리도 소개해줄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또 엄마 ATM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대로 가다간 누나도 언제까지고 엄마한테 착취만 당하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랑 같이 이사를 감행하기로 한 거야. 엄마가 여행 간 틈을 타서.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 맞다.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야. 뭐? 우리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집은 나갔대. 아니 그 인간까지 왜? 근데 그럴 돈은 어디서 났대?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으고 있었대. 그리고 월급 계좌도 조만간 바꿀 예정이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설명을 똑바로 해봐. 지금까지 아빠 월급이 들어오던 계좌, 즉 엄마가 마음대로 써제끼던 그 계좌에는 앞으로 10원도 안 들어올 거라고. 뭐? 대체 왜 그런 건데? 아빠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생각인지는 대충 상상이 되지만 뭐 그건 내가 말할 게 아니니까. 남는 건 알아서 아빠랑 얘기를 하던 해봐. 잠깐만! 난 간다. 며칠 후에 아빠는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를 먹여 살리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은 엄마는 충격을 먹고 엄청 매달렸다고 하는데 엄마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 삼촌이 일단 데려가겠다고 하셔서 삼촌의 설득으로 겨우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와 아빠는 지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감사함을 제대로 실감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써버린 누나 퇴직금만큼은 엄마가 갚도록 해서 지금은 눈물을 머금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다 받고 나면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외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는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